이번에는 챗 GPT-4를 좀 더 전문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기 GPT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트렌딩에 1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클릭을 해보면요. 400만 이상이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평점은 3.6점으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네요. 아무래도 이미지를 그려주는 GPT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글쓰기보다는 좀 평점이 낮은 것 같습니다. 먼저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설명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일과 주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환상적인 풍경, 특정 캐릭터의 초상화, 추상적인 아트워크 등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상세 설명을 주시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하는데요. 얘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환상적인 풍경을 일단 먼저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 GPT가 생각하는 환상적인 풍경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캐릭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명령어만 입력해서 명령을 했고요. 그러자 이렇게 엘프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남자 얼굴의 엘프의 모양 이런 거를 초상화로 그려줬고요. 여기 캐릭터 초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엘프 캐릭터의 초상화가 기대에 부합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면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또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요청인 추상적인 아트워크를 그려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주는데요. 이 GPT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모습이 추상적인 아트워크이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스타일은 뭘 그릴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러자 사이버펑크 도시 풍경, 중세 마을, 우주와 별자리, 일러스트 스타일의 동물, 모던 아트, 고전적인 인물 초상화 등을 또 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버펑크 도시 풍경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GPT가 그린 게 이런 모양이고요. 예,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보랏빛, 그리고 네온빛, 그리고 이렇게 좀 복잡한 도시 구조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버펑크의 개념을 해서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세 마을을 그려달라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중세 마을을 또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중세 마을의 20대 여자를 그려달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제 16대 9의 비율로 그려달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1대1 비율로 기본적으로 그려주다가 이렇게 16대 9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율도 이렇게 와이드로 해서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세 배경에 중세 옷을 입은 20대 여성을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달리3에 좀 팁을 드리자면은 그 챗 GPT를 사용해서 달리3를 사용하실 때 여기 명령어에다가 이런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하신 다음에 위 이미지 시드 번호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요. 이렇게 위 이미지의 시드 번호는 하면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번호가 이 위에 이미지의 시드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명령을 하실 때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그 뒤에 추가적인 프롬프트로 명령을 하면은 이렇게 위 이미지를 참조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 이미지에서 이 머리 색깔이 이제 갈색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는 건데요.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좀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제가 이 시드 번호를 다시 붙여넣기 해서 파란 머리로 바꿔달라고 해서 명령을 다시 내렸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같은 비슷한 이미지에 파란 머리의 여자로 중세시대의 20대 여자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빨간 드레스로 바꿔달라고 다시 한번 시드 번호를 붙여놓고 빨간 드레스로 바꿔달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자 중세 배경에 파란색 머리에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얼굴을 보면은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이미지를 풍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달리3로는 100% 같은 모습과 100% 같은 사람을 생성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느낌, 비슷한 결로 이렇게 이미지들을 출력해 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 시드 번호를 넣고 뒤에 프롬프트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또 아래로 내려보면 이번에는 이 시드 번호에다가
배경을 사이버펑크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파란 머리에 빨간 드레스를 입고 뒤에 배경은 이제 또 사이버펑크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또 시드버너를 갖다 붙여놓고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하니까요. 사이버펑크 배경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 약간 중국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시드버너로 처음에 요청했던 이때의 이미지하고 그리고 이때의 이미지가 시드버너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시드버너로 인해서 계속 이미지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달리3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요청을 했던 이미지에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여기다가 다시 뭐 파란 머리, 뭐 빨간 드레스 이런 식으로 안 썼는데도 이 이미지가 이미 푸른 머리에 빨간 드레스를 입고 배경은 사이버펑크가 된 이미지로 이 시드버너가 참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그려주라고 했을 때는 이 이미지를 최대한 참조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변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된 이미지를 출력을 해서 뭐 유튜브 쇼츠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만화 같은 것도 그려볼 수 있겠죠. 네컷 만화라든지 아니면 뭐 짧은 초단편 만화 같은 것도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만화로 변화시켜준다는 GPTs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툰라이즈 유어셀프라는 것이고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뭐 100만 정도가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이미지 달리3를 사용하는 거라서 그런지 평점은 3.5점이네요. 여기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물어봤고요. 그래서 자기는 사진을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특징적인 스타일로 변환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네요. 사진 속 인물의 인종, 성별, 옷차림, 표정 및 독특한 특징들을 픽사의 독특한 애니메이션 미학에 맞게 재현하면서 그들의 캐릭터 디자인, 색상 팔레트, 질감 등을 반영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변환해 준다고 하네요. 배경 요소까지 포함하여 픽사 스타일을 충실히 모방하며 일반적인 카툰 스타일을 피한다고 합니다. 최종 출력물은 정사각형 비율의 그림으로 픽사 애니메이션과 같은 진정성 있는 애니메이티드 표현을 찾는 사용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 여자의 모습을 한번 출력을 해서 여기다가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메시지 창에다 옮기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 모습을 픽사 스타일로 변환한다는 게 요겁니다. 요 이미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화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징, 이 머리 스타일과 색상, 그리고 이 옷 스타일, 그리고 표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애니메이션화 시켜준 거고요. 16대 9 비율로 올렸지만 출력은 1대1로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1대1로 출력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여자 두 명이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출력하는 모습은 이제 여자 한 명이 마이크에 노래를 하는 모습으로 출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러니까 일러스트 느낌으로 된 여자가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올려보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실패를 한 느낌이 나죠. 여자에서 성별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듯한 모습으로 출력이 되고 포즈도 전혀 좀 다른 모습으로 출력이 되고 공의 느낌도 전혀 다르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달리3에 이러한 이미지가 참조할 만한 이러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해서 뽑아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여자의 정면 모습, 운동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여자의 정면의 사진을 한번 업로드를 해 보았고요. 그러자 이것도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느낌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줬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고양이를 한번 입력을 해 보았고요. 사진을. 그러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모양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고양이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GPTs를 사용해 본 결과 실사의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혹은 일러스트로 다시 출력하는 것은 나름 잘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포토샵으로 수정을 하듯이 원본의 모습 그대로를 스타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참조를 해서 달리3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비슷한 창작물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점이 낮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
자신이 올린 이미지에서 스타일만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GPT스를 사용하게 되면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나이트폼이라는 글쓰기 GPT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순위에 올라와 있고요. 보면 이것도 100만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평점이 4.2점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GPT스들에 비해서 확실히 평점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뭘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했고요. 그러자 저는 다양한 종류의 글을 작성하고 내용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블로그 포스트, 기사, 이야기, 시나리오, 연구 요약, 웹 콘텐츠, 광고 문구, 학술 논문, 그리고 기타 여러 형식의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글의 목적, 대상, 독자, 톤, 워드 카운트, 스타일, 그리고 콘텐츠 형식에 관한 당신의 요구사항에 따라 글을 맞춤화할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글을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데요. 저는 챗 GPT-4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싶다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자 목적과 대상, 독자, 이 글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기술적인 디테일의 설명, 또는 특정 사용 사례의 탐구인가요? 대상 독자는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대중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요. 톤과 스타일, 글의 톤은 공식적인가요? 아니면 친근하고 대화형인가요? 스타일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보고요. 워드 카운트, 글의 대략적인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중요 포함사항, 챗 GPT-4의 어떤 기능이나 특징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싶은지, 이렇게 4가지 또 질문을 하네요. 그래서 저희 1번부터 일반 대중, 대화형, 2000자 이상 전반적인 GPT-4의 내용을 다루어 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의 개요, 인공지능의 새 지평, 챗 GPT-4를 만나보세요 하면서 이제 서론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그리고 GPT-4의 이해로는 또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GPT-4의 주요 기능 및 사례에는 또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GPT-4의 장점과 주의점, 결론 및 전망까지 해서 이런 목차들을 먼저 제시를 해주네요. 이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각 세션을 좀 더 자세히 다루면서 독자가 GPT-4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바로 할 건지 아니면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또 물어보는데요. 그냥 시작이라고 명령을 해서 위에 개요대로 한번 시작을 시켜봤습니다. 그러자 인공지능의 새 지평 GPT-4를 만나보세요. 서론,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면서 그 가능성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든 넷플릭스에서 영화 추천을 받든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혜택을 받고 있죠. 라고 하면서 서론을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GPT-4의 이해, GPT-4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GPT-4는 오픈 AI가 개발한 최신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이전 모델인 GPT-3보다 더욱 진보한 이 기술은 복잡한 언어 이해와 생산 능력을 통해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게 합니다. GPT-3와의 차이점, GPT-4의 주요 기능 및 사용 사례, 그리고 창의적 글쓰기, 학습 및 교육 등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주고 마무리 이제 또 결론까지 내려주네요. GPT-4는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밝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우리의 일상과 업무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간과 AI가 함께 성장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결론까지 딱 내려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제 뭐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블로그 글이 하나, 포스팅 하나가 생긴 거죠. 이어서 이번엔 GPT-4를 광고하는 광고 문구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AI, GPT-4, 당신의 창의력을 무한대로 확장해 보세요. 대화에서 창작까지 GPT-4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더 똑똑해진 GPT-4와 함께라면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험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광고 문구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마케팅 글쓰기로 작성을 해달라고 해봤고요. 그러자 GPT-4 혁신의 시작, 창의력의 무한한 확장.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창조적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신가요? 오픈 AI의 최신 기술 GPT-4가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라면서 이렇게 표현도 좀 더 다른 표현이 나오네요. 블로그를 쓸 때보다. 다재다능한 창의력의 동반자.
글쓰기에서 번역, 데이터 분석까지 GPT-4는 모든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주제에 대해 깊이 있고 정확한 내용을 생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케팅 글쓰기도 바로바로 쭉 변경해서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대본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러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의 최전선에서 온 흥미진진한 소식, 바로 GPT-4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GPT-4가 우리의 일상과 업무에 어떤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라면서 이제 나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대본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죠. 그리고 화면 전환에 GPT-4 로고와 함께 기술 이미지가 들어가라고 이렇게 섹션에 이렇게 표시까지도 해줍니다. 그럼 또 나레이터인 제가 먼저 GPT-4란 무엇일까요? GPT-4는 오픈 AI가 개발한 최신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자연어 이해와 생성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AI와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라면서 이렇게 또 나레이터가 할 말을 써주고 또 화면 전환에 다양한 GPT-4의 사용 사례 이미지를 넣으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위 내용을 40대 남자 청중 대상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제목부터 GPT-4 40대 남성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소개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0대 남성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진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GPT-4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일상의 문제 해결부터 사업과 취미 생활에 이르기까지 GPT-4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그래서 이제 40대를 특정했기 때문에 40대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로 일단 먼저 딱 글을 작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GPT-4란 무엇인가? 먼저 GPT-4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PT-4는 자연어 처리와 생성 능력이 크게 향상된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이 기술은 비즈니스 리포트부터 일상대화, 심지어 새로운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PT-4의 활용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데요. 40대 남성한테 필요한 일들로 이제 좀 활용이 좀 바뀌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 보고서 작성, 이메일 정리에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가정생활, 가족과의 소통,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GPT-4를 활용해보세요. 취미와 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GPT-4는 여러분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부터 고급 레벨의 지식까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 40대 남성을 타겟으로 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학생 여성으로 대상을 한 글로 변경을 해보라고 했고요. 그러자 GPT-4 중학생 여성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소개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을 더 재미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바로 GPT-4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중학교 생활, 숙제, 취미, 그리고 친구들과의 소통까지 GPT-4가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 시간을 가져봅시다. 라면서 40대 남자한테 필요했던 것들이 이번에는 중학생의 생활, 숙제, 취미, 그리고 친구들의 소통으로 관심사가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GPT-4 활용하기라고 하면서요. 학습 도우미, 수학이나 과학 문제에 막혔을 때 GPT-4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글쓰기 친구, 영어나 사회 과제로 에세이를 써야 할 때가 있죠. GPT-4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취미 탐색,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때 GPT-4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작하는데 필요한 팁도 알려줍니다. 더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GPT-4는 여러분과 친구들이 함께 탐색하고 토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글을 써달라고 하면은 그 대상에 맞는, 그 대상들이 관심 있어야 할 것들로 변환을 해가지고 글을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챗GPT가 글을 쓰는데 좀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GPTs에 비해서 글 쓰는 GPTs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과학 논문을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GPT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3번에 있는 콘센서스라는 거고요. 여기 클릭을 하면은 약 2억 개의 학술 논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확실히 사용자도 400만이 넘어가고 평점 또한 4.3점으로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뭘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했고요.
저는 과학 연구 도우미로서 연구 논문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에 대한 최신 연구, 기후변화의 영향, 심리학적 이론의 효과 등 다양한 과학적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과학의 최신 연구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다시 명령을 했고요. 최근 과학 연구의 주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학 교육과 학습에 대한 연구, 우주 환경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 의료 과학에서의 혁신, 데이터 과학을 사회적 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등 이제 네 가지를 또 추천을 해주고요. AI에 관한 최신 주제를 한번 알려달라고 한번 해봤어요. 위에는 안 나왔지만 최신 인공지능 연구 주제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분야가 포함됩니다. 여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의료 및 제약 연구,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 연구, AI와 정보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리뷰, AI 기술의 최신 동향에 대한 범위 리뷰 등 또 네 가지를 추천을 해주네요.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AI는 스마트 학습 튜터링 시스템, 가상 강사, 온라인 학습 환경, 학습 관리 시스템 및 학습 분석 및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여 교육 분야에서 접근성과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육에서의 AI 활용의 주요 측면 연구, 현대 교육에서 AI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 측면을 연구하는 이 논문은 학생과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최신 기술을 분석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뒤에 어떤 논문을 참고했는지 여기 출처까지 또 남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서 2000자 이상 블로그 글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주고 적용 사례도 만들어주고 개인화된 학습, 효율적인 교육 관리 및 평가, 도전 과제 및 윤리적 고려사항, 미래의 교육, 그리고 결론까지 해서 이렇게 논문을 바탕으로 한 편의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50대 이상 교육자들을 설득하는 글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AI 기술 교육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도구라고 시작하면서요. 여기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말이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듣고 있는 청중을 이제 타겟팅해서 처음 말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교육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AI의 교육적 적용은 학습과 교육 방법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줍니다. 라면서 교육자들, 50대 이상 교육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화문을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PT를 사용하다 보면 전문적인 글을 작성할 때 특히 과학적인 내용을 알아볼 때 GPT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GPT의 경우에는 2억 개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이니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PDF 문서를 분석해주는 GPT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GPT는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 11번째 있는 거 PDF, AI PDF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만이 사용했다고 하고 여기 4.2 평점도 꽤 높게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들어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뭘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했고요. 저는 PDF 문서를 다루는데 특화된 AI 보조자입니다. 사용자가 저장한 PDF 문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문서 요약, 사용자가 제공한 PDF 문서의 내용을 요약해드립니다. 문서 내 검색, 특정 주제나 단어에 대해 문서 내에서 검색을 진행하고 관련된 내용을 찾아드립니다. PDF 폴더 검색, 저장된 폴더 내의 문서들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또 검색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이제 100원에 판매하고 있는 프롬프트 이제 100배 사용법이라는 PDF를 한번 여기다 드래그해서 올려보았고요. 그러자 AI 프롬프트 100배 사용 방법은 AI 프롬프트의 작성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AI 사이트 목록, 다양한 AI 사이트에 같은 프롬프트를 적용, 비교, 프롬프트 작성 요령,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얻는 방법, 예제 프롬프트 등을 다룹니다.
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그 목차들마다 이렇게 하나씩 또 큰 글씨로 작성을 하고 밑에 또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AI 사이트 목록. 이미지 및 영상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사이트가 소개됩니다.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온라인, 스테이블 비디오, 달리3, 코파일럿, 챗GPT 등의 사이트가 언급됩니다. 같은 프롬프트 다른 AI 사이트 적용 비교, 프롬프트 작성 요령, 작은 변화로 큰 효과 얻기, 예제 프롬프트 등 제가 PDF에 작성을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 세팅 간략 용어에 대해서도 제가 파일을 올려봤고요. 그러자 개인 공간 서버 만들기, 세팅 버튼 이해하기, 프롬프트 작성 원리, 프롬프트 효과적인 순서, 주요 파라미터, 그림 출력 비율 등 미드저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이미지 비율을 설명하며 각 비율이 적합한 용도를 제시합니다. 라면서 요약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서 올렸던 거기 때문에 이 요약이 얼마나 깔끔하게 됐는지는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다, 그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PDF 파일 중에서 교육부 지정 초등 필수 영단어 800개가 적혀 있는 PDF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여기다 올려보니까 파일 교육부 지정 초등 필수 단어 800에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선정된 초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영어 단어 80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어휘를 다루고 있으며 각 단어는 번호, 영어 단어, 그리고 뜻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 A 하나에 about,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들어있는 영어 단어를 5개를 예시로 보여주고요. 제가 위 파일에서 10개의 단어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또 A와 관련된 단어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뽑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학술원, 액센트, 뜻밖의 사건 이런 식으로 뽑아주고요. 제가 이번에는 위 파일의 순서와 상관없이 10개의 단어를 무작위로 알려달라고 하니까 달, 토끼, 노란색, 학교, 초콜릿, 음악, 코끼리 등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또 단어를 뽑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2024년 3월 12일 날에 발표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PDF 파일을 한번 올려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 54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딱 올린 순간 이제 얘가 이 GPT스가 삼성전자의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면서 회사 개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 주식의 총수, 자본금 변동사항,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주권 상장 또는 여부, 회사 영역 등 이런 식으로 8개로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또 물어봤어요. 위 파일에서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사업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뽑아준 게 파운더리 시장 전망과 메모리 시장 전망, 스마트폰 시장 전망, 향후 계획 및 전략 등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약해서 뽑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는 위 파일에서 미래 전망의 부분을 참고해서 삼성전자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삼성전자 미래 전망, 파운더리 시장의 미래, 메모리 시장의 전망, 스마트폰 시장의 미래 등 결론까지 해서 블로그 글 하나를 뚝딱 작성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다른 기사나 이런 걸 참고해서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인에게 이렇게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저작권 침해 요소라든지 다른 기사들과 이렇게 중복되는 일들이 이제 좀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PDF를 이제 읽어서 이렇게 챗GPT한테 요약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요. 그리고 위 파일에서 주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있는지 이거는 따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4년, 25년, 26년 등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예상에 대해서 나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쭉쭉쭉 다 잘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액에 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 있어? 라고 제가 질문을 다시 해봤고요. 그러자 사업보고서에 297페이지에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297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이 매출액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PDF 파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파일의 요약은 물론이고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PDF에서 찾아서 출력을 해주는 모습까지 보았는데요. 540페이지라는 굉장히 큰 파일도 정리를 잘해주고 몇 페이지의 내용이 있는지도 찾아주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에서 직접 공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글과 중복되지 않는 블로그 글, 유튜브 대본, 뉴스 기사를 작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인기 있는 GPT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챗 GPT-4가 비교적 얕고 넓은 지식을 탐험한다면 전문적으로 학습된 GPTs의 경우에는 좀 더 깊고 뾰족하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챗 GPT-4를 상위 0.1%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